월세가 너무 싸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방은 사람을 들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세 번째 밤, 방 안에서 먼저 살던 누군가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 방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405호였다. 엘리베이터는 없고 계단은 좁고 복도 창문은 늘 반쯤 깨져 있었다. 건물 이름은 은성빌라. 이름만 빌라였지 안으로 들어가면 오래된 여관 냄새가 났다. 눅눅한 벽지, 삐걱거리는 계단, 문마다 다른 색으로 덧칠된 철제 현관문. 그중 405호만 이상하게 깨끗했다. 문고리는 새 것이었다. 도어락도 최신형이었다. 현관 앞에는 먼지 하나 없었다. 다른 집 문 앞에는 우산과 분리수거 봉투, 아이 자전거가 놓여 있었지만 405호 앞만 비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매일 닦아두는 것처럼, 혹은 아무도 그 앞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것처럼. 한소미는 그날 오후 낡은 캐리어 하나와 접이식 책상 하나를 끌고 그 방 앞에 섰다. 29,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 보증금을 떼인 뒤 고시원에서 석 달을 버티다 겨우 구한 방이었다. 월세 28만 원, 관리비 포함. 역세권은 아니었지만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6분. 서울에서 그 조건이면 의심부터 해야 했다. 하지만 소민에게는 의심할 여유가 없었다. 지난달 카드값이 밀렸고 편집 외주는 줄었고 고시원 옆방 남자는 새벽마다 벽을 긁었다. 소민은 하루라도 빨리 자기 문을 닫고 잘 수 있는 방이 필요했다. 여기가 405호예요.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전에 살던 사람이 워낙 깔끔했어요. 언제 나갔는데요? 며칠 안 됐어요. 그러면 청소는요? 청소할 게 없었다니까. 집주인은 키가 작고 배가 조금 나온 50대 남자였다. 흰 운동화에 회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 말투는 지나치게 친절했다. 친절한데 묘하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방 안은 사진보다 넓어 보였다. 오른쪽에는 작은 주방, 왼쪽에는 화장실. 창문은 골목 쪽으로 나 있었고 맞은편 건물벽이 너무 가까워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다. 그래도 벽지는 새하얗다. 바닥 장판도 흠집이 없었다. 냉장고는 작지만 깨끗했고 싱크대 수전도 반짝였다. 소미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좋은 방이라서가 아니었다. 더 나쁜 방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었다. 곰팡이가 천장까지 올라온 반지하, 변기물이 거꾸로 올라오는 원룸, 창문을 열면 바로 옆 건물 화장실이 보이는 방. 그런 곳들을 지나온 소민에게 405호는 거의 선물처럼 보였다. 조건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보증금 500, 월세 28, 관리비 포함. 왜 이렇게 싸게 내놓으셨어요? 사람이 오래 안 살아서요. 네? 아니, 오래 비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빨리 맞추려고. 집주인은 웃었다. 소민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그 문장은 귀에 남았다. 사람이 오래 안 살아서요. 빈 방이라는 말과는 달랐다. 사람이 오래 안 산다는 말. 마치 방은 있었고 사람만 오래 버티지 못했다는 말처럼 들렸다. 계약서는 계단참에서 썼다. 집주인은 굳이 방 안에서 쓰지 말자고 했다. 여기서요? 방 안은 좀 답답하잖아요. 여기 바람도 통하고. 소미는 이상했지만 그냥 서명했다. 계약서 특약 사항은 3줄이었다. 벽에 못 박지 말 것, 붙박이장 문을
완전히 닫지 말 것. 밤 2시 이후에는 방 안에서 이름을 크게 부르지 말 것. 소미는 마지막 줄에서 펜을 멈췄다. 이건 뭐예요? 아, 그거요? 밤에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요. 방음 때문에요. 옛날 건물이라 소리가 울려요. 이름만요? 사람들이 이름 부르면 더 크게 부르잖아요. 싸울 때도 그렇고.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특약사항으로 적을 정도는 아니었다. 소미는 마음 한쪽이 걸렸지만 계약서에 서명했다. 집주인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단을 내려갔다. 소미는 빈 복도에 혼자 남았다. 비밀번호는 0405, 방번호와 같았다. 그녀가 번호를 누르자 도어락이 열렸다. 문 안쪽에서 아주 약한 따뜻한 공기가 밀려나왔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싸면 이유 있다니까? 그래도 월세 28이야. 그 가격이면 방이 아니라 사연을 빌리는 거야. 사연도 월세에 포함이면 괜찮아. 웃지 말고 사진 보내봐. 소미는 휴대폰으로 방 사진을 찍어 친구에게 보냈다. 주방, 침대 놓을 자리, 화장실, 창문, 붙박이장. 몇 초 뒤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너 방에 누구 있어? 뭐? 사진 다시 봐. 창문 앞에 사람 그림자 같은 거. 소미는 보낸 사진을 열었다. 사진 속 창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골목 벽과 낡은 방충망뿐이었다. 없는데? 내 화면엔 있어. 긴 머리. 장난하지 마. 나 이런 장난 안 해. 소미는 다시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방충망에 머리카락 한 올이 걸려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 소미는 그것을 떼어내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 그 순간 붙박이장 안쪽에서 무언가가 아주 작게 움직였다. 옷걸이가 흔들린 것 같은 소리였다. 하지만 소민의 짐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다. 붙박이장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했다. 소민은 천천히 장문을 열었다. 안쪽은 비어 있었다. 벽도 깨끗했다.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다. 그런데 안쪽 공기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마치 사람 하나가 웅크리고 있다가 방금 빠져나간 자리처럼. 소미는 장문을 닫으려 했다. 그때 특약사항이 떠올랐다. 붙박이장 문을 완전히 닫지 말 것. 그녀는 문을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어두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누구세요? 말하고 나서야 소미는 계약서 마지막 줄을 떠올렸다. 밤 2시 이후에는 방 안에서 이름을 크게 부르지 말 것.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을 부르긴 했다. 장 안쪽의 숨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 아직 여기 있어. 누구야? 전에 살던 사람. 나오세요. 못 나가. 경찰 부를 거예요. 불러? 근데 이름 부르지 마. 소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켰다. 배터리는 73%, 통신 상태도 정상. 하지만 전화 앱을 열자 연락처가 전부 사라져 있었다. 친구 이름도 없었다. 엄마, 편의점 사장, 택배기사 모두 없었다. 연락처 목록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 남아 있었다. 405호. 소미는 그대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붙박이장 안쪽에서 다시 숨소리가 시작됐다. 아까보다 가까웠다. 마치 장 안이 아니라 이불 바로 옆에서 누군가 숨을 쉬는 것처럼. 소미는 불을 켰다. 방은 비어 있었다. 장 안도 비어 있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하나 남아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처럼. 맨발, 작은 여자발. 발자국은 붙박이장에서 시작해 소민의 이불 옆에서 멈춰 있었다. 소민은 그날 밤 불을 켠 채 잠을 자지 못했다. 아침 8시 집주인에게 전화했다. 네, 405호. 방에 이상한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요? 사람 숨소리 같은 거요. 옆집 소리겠죠? 장 안에서 났어요. 아, 붙박이장. 알고 계셨어요? 오래된 가구라 울림이 있어요. 완전히 다듬으면 더 심해요. 그래서 열어두라 한 거고. 전에 살던 분은 어디로 이사 갔어요? 멀리 갔어요. 어디요? 그건 개인정보라. 성함은요? 이름은 왜요? 혹시 물어볼 게 있어서요. 이름 부르지 말라니까. 집주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아졌다. 친절함이 사라지고 딱딱한 경고만 남았다. 네? 아니, 개인정보라니까요. 괜히 연락했다가 문제 생기면 곤란해요. 제가 방을 빼고 싶으면요? 벌써요? 생각해 보려고요. 들어간 지 하루 됐는데 벌써 나가면 위약금 있어요. 계약서에 없었는데요? 특약 잘 보세요. 통화가 끊겼다. 소미는 계약서를 꺼냈다. 분명 세 줄뿐이던 특약 사항 아래에 네 번째 줄이 생겨 있었다. 입주 후 7일 이내 퇴실 불가. 소미는 계약서를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 줄은 어제 없었다. 확실했다. 어제는 없었다. 그런데 잉크는 처음부터 인쇄된 것처럼 말라 있었다. 너 지금 당장 나와. 짐은? 짐이 문제야? 보증금도 걸려있고 돈보다 네가 먼저야. 나도 아는데. 내가 갈게. 주소 다시 보내. 소미는 친구에게 주소를 보냈다. 하지만 전송된 메시지를 보고 손이 멈췄다. 은성빌라 405호라고 쓴 줄 알았다. 전송된 문장은 달랐다. 우리 집. 소미는 다시 입력했다. 서울시 금천구 은성빌라 405호.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문장은 다시 바뀌었다. 우리 집. 왜 이래? 뭐가 우리 집이야. 주소 보내라니까. 보냈는데 바뀌어. 지도 캡처해. 소미는 지도 앱을 열었다. 현재 위치는 은성빌라가 아니었다. 지도는 그녀가 한강 위에 있다고 표시했다. 차가운 강 한가운데. 소미는 휴대폰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골목이었다. 빨래줄, 맞은편 벽, 고양이가 지나가는 좁은 길. 분명 서울의 낡은 골목이었다. 그런데 휴대폰 지도는 계속 그녀를 물 위에 놓고 있었다. 방이 위치를 숨기고 있었다. 점심 무렵 친구가 찾아왔다. 소미는 복도에서 친구를 기다렸다. 혼자 방 안에 있기가 싫었다. 친구는 계단을 올라오며 욕을 했다. 너 여기서 어떻게 살아? 계단 냄새 미쳤다. 방은 괜찮아 보여서. 괜찮은 방은 월세 28에 안 나와. 친구는 405호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너 혼자 산다며? 혼자야.
칫솔 2개잖아. 소미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컵 안에는 칫솔이 2개 꽂혀 있었다. 하나는 소민의 파란 칫솔, 다른 하나는 낡은 흰 칫솔. 흰 칫솔은 젖어 있었다. 방금 누군가 이를 닦은 것처럼. 이거 내 거 아니야? 집주인 불러. 아침에 전화했는데 이상했어. 내가 할게. 친구가 휴대폰을 꺼냈다. 그런데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붙박이장 안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마. 방금 뭐야? 너도 들었어? 응. 그 사람은 방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누구세요? 집주인은 문을 여는 사람이고 방은 사람을 닫는 곳이야. 칫솔은 하나만 쓰세요. 제 거 아니에요. 그럼 버리면 되죠. 방금 누가 장안에서 말했어요. 옆집 소리예요. 여기 장안에서요. 오래된 건물이라 소리가 타고 와요. 벽에 이름도 있던데요? 낙서겠죠. 지금은 사진에 안 찍혀요. 그러면 없는 거네요. 집주인의 말은 단순했다. 사진에 없으면 없는 것. 기록이 없으면 없는 것. 증명할 수 없으면 문제도 없는 것. 그 말이 이 방의 규칙과 잘 맞있었다. 증명되지 않는 사람은 천천히 사라진다. 저 방 빼겠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아직 방이 적응 중이라. 방이 뭘 적응해요? 새 사람 냄새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다. 집주인은 자신이 한 말을 수습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웃었다. 그리고 소민에게 작은 종이를 내밀었다. 전기요금 고지서였다. 입주 첫날인데 고지서가 있을 리 없었다. 소민은 종이를 받아들었다. 사용자명 한소민 외 1명. 소민의 손이 떨렸다. 외 1명이 누구예요? 전산 오류겠죠? 그럼 수정하세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요? 방이 2명으로 잡히면 늘 2명이에요.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들었다. 그 순간 화면이 꺼졌다. 배터리는 충분했지만 켜지지 않았다. 소민의 휴대폰도 꺼졌다. 집주인의 휴대폰만 켜져 있었다. 그는 시간을 확인하더니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해지면 방이 예민해져요. 우리가 나갈게요. 손님은 나가도 됩니다. 얘도 같이 나갈 거예요. 세입자는 안 됩니다. 누가 정하는데요? 계약서가요. 소민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관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방 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기울었다. 문이 멀어졌다. 분명 3걸음 거리였던 현관이 5걸음, 7걸음, 10걸음쯤 멀어져 보였다. 원룸의 길이가 늘어나고 있었다. 친구가 소민의 손을 잡아 끌었다. 뛰어! 2 사람은 현관으로 달렸다. 하지만 발밑장판이 미끄러웠다. 물기가 없는데도 발이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소민은 겨우 현관에 손을 뻗었다. 문고리에 손끝이 닿는 순간 붙박이장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혼자 나가. 뭐라고요? 둘이 나가면 방이 하나를 잡아. 무시해. 선 놓아. 싫어. 그럼 방이 선택해. 친구의 손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소민은 친구를 돌아보았다. 친구의 얼굴이 멍해져 있었다. 눈동자가 느리게 흔들렸다. 마치 잠에서 덜 깬 사람처럼. 정신 차려. 나 여기 살아? 뭐? 내 방이야? 아니야, 너 손 놓지 마.
근데 왜 내 칫솔이 있어? 소미는 화장실을 보았다. 컵 안에 흰 칫솔이 사라지고 친구가 평소 쓰던 보라색 칫솔이 꽂혀 있었다. 친구는 그 칫솔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이 친구의 흔적을 만들고 있었다. 그 사람이 여기 살았던 것처럼. 기억보다 먼저 물건을 놓고 있었다. 너 여기 산 적 없어. 근데 이상하게 편해. 제발 나 봐. 피곤하다. 조금만 누울까? 그 말이 끝나자 방 한쪽에 접이식 매트가 하나 더 생겨났다. 소미는 비명을 질렀다. 집주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방이 손님을 마음에 들어 하나 보네요. 당장 문 열어요. 저는 열어줬습니다. 나갈 사람이 못 나가는 거죠. 소미는 친구의 뺨을 때렸다. 친구가 정신을 차린 듯 눈을 깜빡였다. 나 방금 뭐라고 했어? 나가자. 응. 두 사람은 현관문을 밀고 나갔다. 복도 공기가 폐로 들어오자 소미는 그제야 자신이 방 안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친구는 계단까지 달려내려가다 멈췄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너 오늘 우리 집에서 자. 짐은 나중에. 짐이고 뭐고 저 방에 다시 들어가지 마. 그때 405호 안에서 집주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은 열려 있었다. 하지만 집주인은 방 안에 보이지 않았다. 목소리만 복도로 흘러나왔다. 밤 되면 알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말은 협박처럼 들리지 않았다. 확신처럼 들렸다. 그날 밤 소미는 친구 집 소파에서 잤다. 정확히는 자려고 했다. 친구는 거실에 불을 켜두고 옆에 누웠다. 두 사람은 새벽 1시까지 계속 이야기했다. 경찰을 부를까? 계약서를 들고 구청에 갈까? 집주인 몰래 짐을 빼올까? 하지만 말이 길어질수록 둘 다 같은 것은 느꼈다.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다. 사진은 깨끗했고 통화 기록은 없었고 휴대폰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친구는 소민의 팔을 붙잡고 잠들었다. 소민은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새벽 2시 13분. 친구 집 도어락이 열렸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는 없었다. 제가 어제 계약했잖아요. 누구세요? 소민은 입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 집주인은 정말로 모르는 사람을 보는 얼굴이었다.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다. 한소민이요. 어제 보증금 보냈고 계약서도 썼고. 그런 분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경찰 앞에서 제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405호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비어있는 방이라 상관없죠. 집주인은 열쇠를 꺼냈다. 이상했다. 분명 도어락이었는데 그는 오래된 새 열쇠를 들고 있었다. 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소미는 계단벽을 보았다. 낡은 페인트 아래로 긁힌 자국이 있었다. 이름들. 계단벽에도 이름들이 있었다. 소미는 읽지 않으려고 눈을 돌렸다. 405호 앞에 도착했다. 아까까지 최신형 도어락이 있던 문에는 녹슨 열쇠 구멍만 있었다. 현관 앞은 먼지 투성이었다. 사람이 오랫동안 드나들지 않은 흔적이었다. 집주인이 열쇠를 넣고 돌렸다. 문이 열렸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벽지는 누렇게 변했고 장판은 들떠 있었고 냉장고도 없었다. 소민의 이불도 책상도 노트북도 캐리어도 없었다. 처음 본 사진 속 깨끗한 방은 어디에도 없었다. 여기서 살았다고요? 아니요. 어제는 달랐어요. 진짜였어요. 저도 봤어요. 짐은요? 여기 있었어요.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미는 붙박이장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무 장도 없었다. 하지만 벽지 한쪽이 아주 조금 들떠 있었다. 소미는 경찰이 보는 앞에서 벽지를 잡아당겼다. 벽지가 쉽게 찢어졌다. 안쪽에서 오르든 합판이 드러났다. 합판 위에는 수십 개의 자국이 있었다. 손톱 자국.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작게 적힌 문장 하나. 방을 믿지 마. 봤죠? 이건 낙서일 수도 있습니다. 더 뜯어보면 나와요. 남의 재산 훼손하지 마세요. 일단 멈추세요. 그때 텅 빈 방 안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다. 누구의 휴대폰도 아니었다. 소리는 벽 안에서 났다. 소미는 벽에 귀를 대려했다. 경찰이 말렸다. 하지만 진동은 점점 커졌다. 벽 안쪽에서 휴대폰 여러 대가 동시에 울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진동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내 폰 아직 있어. 어디에요? 방이 삼킨 벽 안. 방금 누가 말했습니까? 들으셨죠? 조용히 해보세요. 왼쪽 아래. 소미는 벽 왼쪽 아래를 가리켰다. 경찰은 망설이다가 휴대용 공구로 합판 일부를 뜯었다. 안쪽에서 먼지가 쏟아졌다. 그리고 휴대폰 하나가 떨어졌다. 오래된 모델. 액정은 깨져 있었지만 전원이 켜져 있었다. 배터리가 살아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화면에는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나 여기 살아. 경찰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증거물로 가져가겠습니다. 무슨 증거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그거 만지면 안 되는데. 왜요? 방이 싫어합니다. 모두가 집주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느긋한 웃음이 사라져 있었다. 눈동자는 겁에 질려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방을 관리한 사람이 아니었다. 방에게 관리당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방이 싫어한다고요? 그 안에 있는 건 빼면 안 돼요? 제 짐도 거기 있어요?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7일 지나야 완전히 들어가요. 뭐가요? 사람이요. 경찰이 집주인을 제압했다. 집주인은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 다만 계속 같은 말만 중얼거렸다.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는 빼면 안 돼. 반만 들어간 사람은 더 나빠져. 무슨 뜻입니까? 방이 반만 외우면 밖에 나온 것도 반쪽이 돼. 소미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 끝이 흐릿했다. 처음에는 어둠 때문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손톱 끝이 투명해지고 있었다. 친구가 비명을 삼켰다. 너 손! 왜 이래? 방이 네 일부분을 이미 외웠어. 어떻게 멈춰요? 방이 모르는 사람이 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습관을 버려. 소미는 이해하지 못했다. 전세자의 목소리는 벽 안에서 이어졌다. 방은 네 이름보다 네 반복을 먼저 외워. 자는 방향, 컵 놓는 자리, 이를 닦는 손, 잠들기 전 보는 화면. 그걸 다 외우면 네가 없어도 네가 살 수 있어. 그럼 저는요? 보관돼. 소미는 어제 자신이 한 행동들을 떠올렸다.
캐리어를 창가 왼쪽에 세웠다. 노트북은 주방 옆 콘센트 앞에 놓았다. 컵은 싱크대 오른쪽, 칫솔은 파란색. 잘 때는 왼쪽으로 돌아 누웠다. 방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배우고 있었다.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 일단 밖으로 나갑니다. 안 돼요. 제 짐을 가져가야 해요. 지금 네 손이 없어지고 있어. 그래서 가져가야 해. 방이 나를 덜 외우게 해야 해. 경찰은 3단봉으로 노트북을 내리쳤다. 화면이 깨졌다. 방 전체가 신음했다. 사람이 내는 소리도 건물이 내는 소리도 아니었다. 오래된 가구 안쪽에서 썩은 공기가 터지는 소리 같았다. 소민의 손끝이 조금 또렷해졌다. 돌아온다. 계속해야 해. 머그컵을 깼다. 접이식 책상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불을 찢었다. 칫솔을 변기에 버렸다. 캐리어를 열어 옷들을 복도에 던졌다. 방은 그때마다 낮게 떨었다. 벽지 속 이름들이 하나씩 검게 번졌다. 그중 어떤 이름들은 사라졌고 어떤 이름들은 잠시 또렷해졌다. 벽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것도, 내 구두, 내 사진, 내 일기장. 그들은 모두 자신의 물건을 기억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구두, 누군가는 낡은 휴대폰, 누군가는 사진 속 웃는 얼굴, 누군가는 아이가 그려준 그림. 방은 사람을 삼키고도 그 사람이 사랑했던 물건들을 미끼처럼 남겨두었다. 언젠가 다시 부르기 위해. 벽 안에 있는 분들 조심하세요. 이름은 안 부를게요. 당신들 물건을 포기할 수 있으면 방이 덜 기억할 거예요. 못해. 그게 나야. 그거라도 있어야 해. 아니요. 물건이 없어도 당신들은 있었어요. 그 말 하지 마. 왜요? 그 말을 믿으면. 믿으면요? 우리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져. 붙박이장이 있던 벽이 갈라졌다. 안쪽에서 검은 공간이 보였다. 깊이가 없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공간. 그 안에는 물건들이 떠 있었다. 구두, 빗, 수첩, 휴대폰, 머리핀, 낡은 지갑, 반쯤 탄 사진, 그리고 사람의 그림자들. 그림자들은 물건을 끌어안고 있었다. 자기 이름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처럼. 나는 내 팔찌를 못 버렸어. 왜요? 엄마가 준 거였어. 그래도 당신은 팔찌가 아니에요. 그걸 누가 알아줘? 제가 들었어요. 전세입자의 목소리가 멈췄다. 벽 안쪽에서 팔찌 하나가 떨어졌다. 낡고 끊어진 은색 팔찌였다. 그것이 바닥에 닿는 순간 방 안의 열기가 크게 빠져나갔다. 소민의 손이 완전히 돌아왔다. 벽 속 검은 공간에서 여자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일어섰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고개를 숙인 것 같았다. 나 이제 나가도 돼? 방 말고 밖으로요. 밖에 아직 있을까? 없어졌으면 새로 만들면 돼요. 그 말이 끝나자 벽 안쪽 그림자가 천천히 흐려졌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방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자 다른 그림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구두를 내려놓는 사람, 사진을 놓는 사람, 지갑을 놓는 사람, 일기장을 찢는 사람.
방은 미친 듯이 떨었다.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졌다. 장판이 들썩이고 배기지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다. 집주인은 복도에서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그러면 방이 빈다. 방이 비면 뭐가 문제입니까? 빈 방은 사람을 부른다고. 지금도 불렀잖아요. 아니, 지금은 골라서 불렀어. 빈 방이 되면요. 아무나 불러. 그 말이 끝나자 405호의 현관문이 저절로 닫혔다. 경찰 한 명과 친구는 복도 쪽에 있었다. 소민과 다른 경찰은 방 안에 갇혔다. 벽 안의 물건들은 더 빠르게 떨어졌다. 방은 자신이 삼킨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 하지만 놓치면서 더 굶주려졌다. 빈 방. 아무것도 보관하지 못한 방. 그 방은 새로운 사람을 원했다. 소민은 그것이 자신을 다시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방 한가운데에 깨진 노트북 화면이 켜졌다. 깨진 화면 속에는 소민의 얼굴이 비쳤다. 하지만 화면 속 소민은 웃고 있었다. 실제 소민은 웃지 않았다. 나가면 뭐가 달라져? 누구야? 너. 아니야. 월세 걱정하고 일 걱정하고 혼자 자는 게 무서운데 혼자 있고 싶은 너. 그만해. 밖에 나가면 다시 고시원이야. 다시 돈이야. 다시 문 없는 삶이야. 그래도 내 삶이야. 여기 있으면 편해져. 방이 내 대신 살아줄게. 노트북 화면 속 가짜 소민은 너무 장확했다. 소민의 피곤한 눈, 말끝을 삼키는 버릇, 겁날 때 손가락을 잡았다 펴는 습관. 방은 정말 그녀를 배우고 있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다. 경찰이 노트북을 다시 내리치려 했지만 바닥에서 나온 검은 선들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그 사람은 네가 아니야. 버릴 수 있잖아. 사람은 물건처럼 버리는 게 아니야. 너도 어제 다 버렸잖아. 노트북도, 컵도, 이불도. 그건 내가 가진 거고. 너 자신은 얼마나 갖고 있어? 소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방은 약한 곳을 정확히 찔렀다. 그녀는 늘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돈도, 집도, 안정도. 그래서 작은 물건 하나에도 매달렸다. 깨끗한 컵, 새 칫솔, 문 닫히는 방. 그런 것들이 자신을 사명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방은 그 믿음을 이용했다. 물건을 붙잡는 사람일수록 방은 그 사람을 쉽게 붙잡았다. 소민은 방을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을 넘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끊겼다. 문은 닫히지 않았다. 오히려 활짝 열려 있었다. 하지만 안쪽은 더 이상 405호가 아니었다. 벽도, 바닥도, 천장도 사라지고 없었다. 문 안에는 검은 빈 공간만 남아 있었다. 마치 방이 처음부터 건물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문 뒤에 잠깐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경찰은 그날 은성빌라 405호를 봉쇄했다. 집주인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조금씩 말했다. 405호는 원래 창고였다고. 오래전 건물주가 불법으로 방을 만들었다고. 처음 세입자가 들어온 뒤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세입자들이 오래 버티지 못했고 나간 뒤에는 방 상태가 새 것처럼 돌아왔다고. 집주인은 그래서 방을 비워두려 했다. 하지만 빚이 많았다. 방을 비워두면 매달 돈이 나갔다. 어느 날 방 안에서 보증금 봉투가 나왔다. 전 세입자가 낸 것과 같은 금액. 그 뒤로 집주인은 방을 계속 내놓았다. 방이 사람을 먹으면 집주인은 돈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한 가지를 부인했다. 사람을 죽인 적은 없다고. 방이 보관했을 뿐이라고. 소미는 경찰서에서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죽인 것과 보관한 것.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한 사람을 세상에서 꺼내 벽 안에 넣어두는 것. 그 사람이 살아있든 아니든 그것은 죽음보다 더 잔인할 수도 있었다. 병원부터 가시죠. 제 손은 괜찮나요? 지금은 정상입니다. 다시는 혼자 집 보러 다니지 마. 대답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알았어. 또 빨리 했다. 친구는 울다가 웃었다. 소민도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 작고 지쳐 있었지만 분명 방 안에서 배운 웃음은 아니었다. 소민 자신의 웃음이었다. 며칠 뒤 은성빌라 405호는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작업자들은 이상한 보고를 했다. 건물 도면상 405호는 존재하지 않는 방이었다. 4층에는 401호부터 404호까지만 있었다. 405호는 계단 옆 빈벽이어야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그 방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택배기사도, 전기 검침원도, 옆집 할머니도, 심지어 경찰도 현장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철거 당일 카메라에 찍힌 것은 낡은 복도벽뿐이었다. 문도 없었다. 방 번호도 없었다. 도어락도 없었다. 오직 벽 아래에 떨어진 낡은 열쇠 하나만 남아 있었다. 열쇠 고리에는 찢어진 라벨이 붙어 있었다. 글자는 지워졌고 희미한 자국만 남았다. 누군가의 것. 소미는 그 열쇠를 돌려받지 않았다. 경찰도 증거물로 보관하지 못했다. 며칠 뒤 증거 봉투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열쇠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소미는 친구 집에서 한 달을 지냈다. 그 사이 새 방을 구했다. 이번에는 월세가 조금 비싸도 괜찮았다. 햇빛이 들고 집주인이 계약서를 방 안에서 쓰자고 하는 곳, 특약사항이 평범한 곳, 붙박이장이 없는 곳. 입주 첫날 소미는 일부러 물건을 많이 들이지 않았다. 이불 하나, 컵 하나, 노트북은 새로 사지 않았다. 칫솔은 여행용으로 샀다. 그리고 방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다. 아니, 이름뿐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당연한 자리에 두지 않으려 했다. 컵은 매일 다른 곳에 놓았다. 잠자는 방향도 바꿨다. 매일 다른 길로 집에 돌아왔다. 친구는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했다. 소미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떤 방들은 사람의 습관을 기억한다. 그리고 너무 오래 같은 방식으로 살다 보면 방은 어느 순간 그 사람 없이도 그 사람처럼 굴 수 있다. 그 사실을 안 뒤로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다. 입주한 지 일주일째 되는 밤, 소미는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생수를 사서 돌아왔다.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주문한 적 없는 택배였다. 받는 사람 이름은 없었다. 주소만 적혀 있었다. 현재 거주자. 소미는 한참 동안 그 상자를 바라보았다. 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상자 모서리에서 물이 조금씩 새고 있었다. 안에 젖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테이프 사이로 익숙한 냄새가 올라왔다. 눅눅한 벽지, 따뜻한 장 안쪽 공기, 오래된 장판 냄새. 소미는 친구에게 전화했다.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집 앞에 택배가 있어. 열지 마. 안 열 거야. 그럼 경찰 불러. 응. 너 지금 어디야? 현관 앞. 집 안에 들어가지 마. 그 순간 집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컵이 바닥에 놓이는 소리. 소미는 얼어붙었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안쪽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친구가 전화 너머에서 계속 말했다. 소민아. 소민은 대답하려다 멈췄다. 이름, 부름, 대답. 모든 것이 다시 문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친구의 이름도 자기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게 말했다. 현관 밖에 있어. 움직이지 마. 내가 갈게. 집 안쪽에서 이번에는 칫솔이 컵에 꽂히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 둘, 세 개. 소미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때 택배 상자의 젖은 테이프가 안쪽에서 벌어졌다. 상자 안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굴러나왔다. 낡은 열쇠, 찢어진 라벨, 그리고 라벨 위에 새로 생긴 글자. 다시 살 사람. 소미는 계단 쪽으로 달렸다. 뒤에서 현관문 도어락이 열렸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는 없었다. 문은 아주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집 안쪽에서 소민과 똑같은 목소리가 말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왔어. 내 방에 누가 산다. 이 피정공육 싸게 나온 방은 축복처럼 보였지만 그 방은 사람을 쉬게 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 방은 사람의 물건과 습관을 외워 결국 그 사람 없이도 그 사람처럼 살려고 했다. 가장 무서운 건 귀신